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32호에 게재된 인터넷의 한계 극복, NTT 아이온 광전 융합 기술의 야망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2021년 3월호 22에서 6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총론은 한계가 임박한 인터넷의 돌파에 NTT가 광기술로 도전한다는 내용으로 음성부터 텍스트 그리고 영상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운반하는 인프라로서 과거 30년간 진화를 거듭하며 세계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온 인터넷이 기로에 섰습니다. 인공지능의 침투로 데이터 계산량과 인터넷 데이터 양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소비 전력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를 극복할 기술로 광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자기술, 일렉트로닉스와 비교하여 에너지 절약형인 광기술, 포토닉스로 인터넷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스코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IP 트래픽은 연평균 26%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월 396 엑사바이트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층 학습의 확대도 데이터 양의 폭발에 기여하고 있는데 AI가 이용하는 데이터 양은 최근 5년간 30만 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정보 처리의 계산량이 확대되면서 전력이 필요해지는데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저탄소사회 전략센터가 2019년에 조사한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의 IT 관련 소비 전력량은 현재의 기술 그대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30년에 2016년에 5,000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의 연간 소비 전력 약 24,000 테라와트 아워와 비교해도 약 200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50년에 걸쳐 전자산업을 견인해온 무어의 법칙으로 소비 전력의 폭발을 억제할 수가 있었는데 미세화 기술의 진전으로 CPU 성능이 1년 반 만에 2배가 되므로 데이터 양이 증가해도 성능 향상으로 전력 소비를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공지능의 수요에 따른 데이터 폭발은 무어의 법칙에 의한 성능 진화로는 커버할 수 없는 속도가 되었으며 또한 무어의 법칙 자체도 미세화 진전이 주춤하면서 동작 주파수와 소비 전력 면에서 진화의 벽에 직면했습니다. 컴퓨터 구조 자체에도 장벽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CPU와 다른 전자회로를 연결하는 I/O 부문입니다. 미국 인텔에 따르면 계산 수요의 증대로 I/O 부문의 대역폭은 3년에 2배의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소비 전력의 효율화가 뒤따르지 못하면 언젠가는 장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파트 1은 광전 융합 기술로 광기술로 컴퓨터의 형태가 크게 변하려 하고 있는데 광건은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융합하는 광전 융합 기술입니다. NTT는 저소비 에너지로 움직이는 빛의 특징을 살려 전기신호로 처리하고 있던 서버 내의 신호 전달과 정보 처리를 단계적으로 광신호로 바꿔나갈 계획이며 그에 따라 컴퓨터 아키텍처도 변화하게 됩니다. 광의 강점을 살리는 아이온, Innovative Optical and Wireless Network 구상에서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융합해 나가는 광전 융합 기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서버는 용기 내부의 버스로서 전기신호에 의한 PCI 익스프레스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신호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회로에 전송할 때 에너지 손실이 크고 열이 쉽게 발생한다는 약점이 있는데 손실이 상당히 커서 큰 에너지를 이용하여 감쇄분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NTT는 광전 융합 기술로 그 과제를 해결할 생각이며 서버 내의 신호 전달에서 칩 내부의 정보 처리까지를 단계적으로 광화함으로써 전기 신호에 의한 에너지 손실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스텝 1은 2023년 무렵부터 광신호와 전기신호의 변환을 지원하는 광전 융합 모듈을 LSI 등의 근처에 배치하고 광전 융합 모듈로 서버 내를 광신호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텝 2는 2025년 무렵을 상정하고 있는데 광전 융합 기술을 실리콘 배선 기판에 실장할 수 있도록 소형화 고밀도화하며 복수의 LSI와 광승수신 회로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패키지화해서 LSI와 간 광통신이 가능하도록 실현해 나갑니다.
마지막 스텝 3는 아이온 구상의 상용화 타겟인 2030년 이후를 상정합니다. 여기서는 나노포토닉스 기술이나 미세 가공 기술 등을 이용하여 칩 내부의 일부 정보 처리를 광신호가 담당하도록 하며 스텝을 밟을 때마다 광전 융합 기술이 소형화되면서 보다 저소비 전력으로 진행하는 로드맵입니다. NTT는 스텝 1의 광전 융합 기술의 이미지로서 2020년 11월에 개최된 NTT의 연구개발 이벤트 NTT R&D 포럼 2020 커넥트에서 모컵을 소개했는데 LSI의 주위를 감싸듯이 광전 융합 모듈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전기 신호와 광 신호가 변환하는 이미지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탑재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광전 융합 모듈은 광 트랜시버라는 것으로 내부에 레이저나 파장 분할 다중이 가능한 도파로를 묶은 AWG 등이 있으며 이 모듈 자체는 2023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All Photonics Network로 아이온 구상이 제시하는 초고속 대용량으로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것이 APN입니다. 1인 1파장의 엔드-투-엔드 패스를 만들어 용도별로 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연을 피할 수 없는 현재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TCP/IP를 대신할 새로운 데이터 전송 방법도 고안하고 있습니다. APN은 그 이름대로 현재 중계계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있는 광 전송을 엔드-투-엔드로 확장하여 사용자나 용도별로 광 상태의 초고속 대용량 통신을 실현하는 기술입니다. 광 전송의 강점은 하나의 광 파이버에 다른 파장을 다중화함으로써 대용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PN은 이 파중 다중을 엔드 유저인 네트워크까지 확장하여 1인 1파장과 같은 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한 유저당 100GBps와 같은 초고속 대용량 통신도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 HD 60분 동영상을 불과 0.1초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지연도 마이크로초 5다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결하고 싶은 장소와 장소를 서비스 요구에 따라 대용량 광패스로 즉시 연결하는 컨셉입니다. 이 정도의 초고속 대용량 통신이 실현되면 영상 등을 압축해 전송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특정 프로토콜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대용량의 광토관을 통해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도 APN이 목표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APN의 첫 유즈 케이스로서 대용량 저지연이 요구되는 영상 전송을 상정하고 있으며 NTT는 2020년 11월에 개최한 연구개발 이벤트 NTT R&D 포럼 2020 커넥트에서 APN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전시하고 방송국의 영상 중계 등의 용도를 상정하여 8K 영상 콘텐츠를 비압축 상태로 실험망 내에서 전송하는 시연을 공개하였습니다. 파트 3는 디지털 트윈으로 NTT가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온 구상의 큰 기둥 중 하나가 현실 세계의 도시나 개인을 사이버 공간에 재현하는 거대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센싱 데이터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교통 정체부터 미래의 자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실현되면 일상생활이나 인간의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디지털 쌍둥이를 의미하는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에서의 공장 최적화 등 개별 용도에서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비하여 아이온 구상의 디지털 트윈 컴퓨팅은 사물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든 요소로 거대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의 센싱 데이터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개인의 디지털 트윈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구동하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다양한 사회 과제의 해결인데 예를 들면 도시의 디지털 트윈에 자율주행차의 센싱 데이터를 조합하면 눈앞의 교통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자율주행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정체가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도 있고 사람의 내면까지 카피한 또 다른 자신과 대화하면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NTT는 이들 디지털 트윈을 2025년에 도시의 디지털 트윈에서는 정체 예측, 2027년에는 개인의 디지털 트윈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자신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 4는 세계 공략으로
아이온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NTT에 있어 실현의 관건은 세계 공략입니다. 이제는 세계를 전망하지 못하면 정보통신 기술 트렌드를 만들 수 없는데 국내에서 어떻게 유력 기업과 협업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등에 대해 NTT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어프로치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소비 에너지의 뛰어난 광기술을 비한 5G, 6G 시대에 컴퓨팅 기반부터 통신의 리기까지 활용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기반을 뿌리째 변혁하려는 아이온 구상이지만 NTT나 국내 인프라 기업에 그친다면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세계 통신 사업자가 APN과 같은 인프라를 도입하고 IT 기업이 아이온 구상의 광전 융합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게 되어야 비로소 세계를 게임 체인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온은 말 그대로 새로운 도전의 무대에 서게 됩니다. 아이온으로 일본 세력이 복권하고 세계 정보통신의 혁명을 가져다 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제한된 인프라 도입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 미래가 바뀔 것이며 그 성패는 일본 전자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해대책 ITH 인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